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뭐 일정한 흐름에 관한 것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개미, 휴면 개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 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죠. 국민들의 일자리, 경제 성장도 다 기업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기업을 믿고 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아마 이 금융시장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벽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야 그 기업의 지속성,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을 해야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압축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중복되게 강조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쌍방에게, 우리는 가능하면 얘기를 좀 자제하고 쌍방에게 주장, 논증 또는 논박할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와보니까 그 시간을 서로 지키려고 타이머까지 해놓고 시간 지나면 꺼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혹하게는 안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테니까 발언 시간도 총량으로 좀 양측에 배분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말씀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아마 오늘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는 그때보다도 훨씬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당초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사태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한 와중에도 오늘 디베이트를 위해 써주신 진성준 정책위 의장님과 오기형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쳤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외신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를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주요 투자 은행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성장률 0.1%에서 0.2%포인트를 추가 하락시킬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기업 합병과 물적 분할, 포괄적 주식 교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한편으로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정치는 미래의 이상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이상만 붙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참고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경영진과 투자자 양쪽 모두 하고 싶은 말씀 충분히 다 하시고 슬기롭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회계사 출신인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참여하고 끝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화면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경영기업 투자 측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법 개정안 취지 배경을 좀 간략하게 보충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늘 다른 나라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지적을 받습니다. 통상 GDP 성장률이 주식시장 일정 부분 비율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렇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후진적인 경영 행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규제가 미흡하다 등이 지적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동안 잘 관리했습니다. 다만 최근 12.3 내란 사태가 복병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시총이 3일 현재 2,046조였는데 10일 1,933조로 6일 동안 113조가 사라졌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함께 계산해보면 약 144.5조가 증발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탄핵 심판 등의 헌정 질서가 작동되면서 그 우려가 해소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3 내란 사태 전부터 지적되었던 문제는 주주와 투자자를 무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비율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 LG화학 물적 분할과 자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모의사 주주의 피해 문제, 캐시카우인 두산 밥텍과 적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무리한 결합 시도,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과 유상 증자 시도, 신성통상의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한 소액주주 축출 시도 등 모두가 시장 투자자들의 비판받는 사례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막아야 할 이사들이 왜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는가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은 이사의 행동 기준을 보완하자, 또한 이사의 선임 방법도 개선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도 올해 초 발표한 변력 지원 방안을 소개하면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스스로 발표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일관되게 여러 차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상사법학회 교수들도 올해 9월 초에 특별 토론을 통해서 이사 충실 의무를 주제로 논의하였고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상법 개정안 중 이사 충실 의무 관련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는 회신을 준 바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은 실행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충실 의무 개정을 통해서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둘째,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 이사나 감사위원회 선임 방식을 개선하자 일반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나 감사위원을 늘려야 된다. 셋째, 전자주주총회 등 기술적 방식도 보강한다 등입니다. 정부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무위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상법 개정과 모순되지도 않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를 바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될 지점들이 있고 더 토론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별도의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청회 일정이 오늘 중으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신속한 법안 심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